안녕하세요. 소마 50일입니다. 오늘은 가이드 리뷰로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나이브스 아웃은 2019년 미국 영화고요. 감독은 라이언 존슨. 라이언 존슨은 이제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로 온갖 팬들의 질타를 받았던 감독이죠. 뭐 그전에는 루퍼, 블룸 형제 사계단 같은 꽤 수작 각본이 아주 좋은 영화들을 만든 각본 겸 감독이에요. 이 영화 나이브스 아웃도 각본도 썼습니다. 그리고 출연 배우진이 되게 화려한데 이 사립탐정 부누아 블랑 역의 우리 제임스 본드 역할로 유명한 다니엘 크레이그. 이 영화의 이제 중심 인물이죠.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노 베스트셀러 작가 할란 역할의 크리스토프 플러머. 이분이 또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.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트랍 대령입니다. 본트랍이죠. 본트랍 대령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최근에 그 많은 영화에 출연하셨죠. 이 크리스토퍼 나무전상 후보도 오르셨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 에반스, 아나 디 아르마스, 제이미 리 커티스, 토니 콜렛, 마이크 셰넌, 돈 존슨, 캐서린 랭포드 등이 출연합니다. 뭐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. 나이브스 아웃은 이제 일단은 그 12세 관람가 영화인데 12세 관람가 살인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잔혹한 장면이나 폭력적인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뭐 일종의 정통 추리극에 가깝습니다. 뭐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뭐 아가사 크리스트 원작의 오리엔탈 살인 사건처럼 이제 일종의 추리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영화인데 뭐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. 약간 풍자극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약간 유머스러운 풍자극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그러니까 약간 세련된 그 최근에는 많이 보기 어려운데 뭐 세련된 추리풍자극에 가까운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. 일단 이 영화의 시작점의 줄거리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 영화는 추리극답게 이 후반부의 이야기들을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. 이게 뭐 스포일러가 작용되는 영화들은 이런 영화들이죠. 뭐 누가 이제 범인이고 뭐 누가 뭐 어떤 일을 꾸미고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내면 이제 영화 자체를 볼 때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냥 전체적인 구도를 조망하면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 영화는 일단 이거는 뭐 스포일러가 아닙니다. 한란이라고 하는 85세가 된 그 아주 노 베스트셀러 작가의 대저택을 배경으로 이제 펼쳐지는 얘기예요. 그의 이제 그 생일날 이 한란이 자살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. 그 다음 날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누가 이제 처음에 최초의 영화는 누가 범인인지로 시작을 해요. 이제 이 가족들이죠. 이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첫째 딸은 린다라는 인물인데 제이미 리 커티스가 연기를 합니다. 이 인물은 이제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이제 나름대로 자수성가를 한 캐릭터예요. 예, 그리고 그의 뭐 남편으로 리처드 역할의 이제 돈 존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등장합니다. 옛날에 이제 마이애미 바이스의 이제 라는 시리즈의 스타였죠. 돈 존슨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인 동기가 있어요. 뭐 이 나름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이 한란이 그 어느 정도의 비밀을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둘째인 아들이 이제 있는데 아들은 이제 영화상에서 사망한 걸로 돼 있고요. 며느리로 존이라는 역할에 이제 되게 히피풍의 연기를 하는 토니 콜레트가 등장합니다. 토니 콜레트는 뭐 얼마 전에 유전이라는 영화,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이제 뮤리얼스 웨딩이라는 호주 영화로 아주 유명했던 뭐 식스센스에도 등장했고요. 이제 호주 출신의 배우죠. 토니 콜레트가 있고 그의 대학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. 이제 맥이라고 하는 캐서린 랭포드가 연기하는 배우가 있고요. 그 캐릭터가 있고요. 이 사람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무능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한란의 지원을 못 받으면 생활이 어려운 상태인데 어쨌든 재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못 받을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들도 이제 일종의 한란을 살인할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. 세 번째 아들의 이제 마이클 시애넌이 연기하는 그 월트 역할이 이제 막내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.
이 사람에게도 이제 와이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이제 제이콥이라고 제이든 마들은 약간 이제 그 보수적인 젊은 아이인데 우리나라 치면 일베라고 해야 될까요? 보수적 우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아들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일종의 그 모든 자기 수입의 소스고 그 회사를 갖다가 이제 아버지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의 이제 사장인 거니까 그 지원을 못 받을 상황이 돼버려요.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역시도 아버지의 유산이 필요한 거죠. 그 외에 이제 이 영화에는 또 그 마르타라고 하는 집안의 식구들이 어느 출신인지 국가인지를 늘 헷갈려하는 간병인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이제 이민자인 건 분명한데 뭐 우루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파라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에콰도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언급되지 않는 어떤 나라의 출신 다른 나라일 수도 있는 마르타라고 하는 아주 이 노년의 환란을 돌보는 간병인이 있어요. 그 역할을 이제 아나디 아르마스. 이 배우는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아주 아름다움을 보여줬던 배우죠. 뭐 그 외에도 뭐 워독이라든가 뭐 007 다음 편 개봉할 영화에 출연합니다. 이제 그 배우가 이제 그런 화려함을 좀 숨기고 이제 평범한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화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들 중 과연 누가 한란을 살해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작을 합니다. 처음에는. 하지만 이제 영화 전개되면 이제 이들 사이의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면서 그 다른 전개를 맞이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범인을 추적하는 인물 중에 형사들과 더불어 부누아 블랑이라고 하는 다니엘 크레이가 등장을 하죠. 부누아 블랑이라는 캐릭터는 뭐 누가 봐도 에가사 크리스티의 에큐 포아르 같은 유럽식 그 여유가 있는 탐정들이 있어요. 그 되게 뭐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탐정들처럼 부누아 블랑 역시도 이제 영화의 끝까지 보다 보면 조용한 듯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인물입니다. 각본을 잘 썼다고 하는 거는 앞에서 전해줬던 이제 그 배경이라든가 설정들을 갖다가 영화에서는 이제 후반부까지 그것을 이제 잘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한 영화 안에서 던져진 단서들이 후반부에 다시 조합이 된다는 측면에서 나이버스 아웃은 아주 각본이 잘 쓰여진 영화입니다. 근데 대신 이 영화는 그 추리극 자체로서의 뭐 범인이 누군가라는 좀 극단적인 스릴러적인 감각들보다는 일종의 미국 사회를 좀 풍자하고자 하는 풍자적인 느낌이 좀 꽤 센 영화예요.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마르타라는 인물은 일종의 이민자의 인물이죠. 이민자에 해당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적 상식적 그 가족 관계 대체도 자본주의적인 이득 관계로 맺어져 있는 일종의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죠. 그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이제 아버지의 죽음은 즉 유산의 상속 배분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이 영화의 또 주요 이슈거든요. 누가 한란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를 살해했는가라는 문제. 그 다음에 그의 유산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족들의 또 문제. 또 그에 대한 인식 차이들과 대립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영화에는 뭐 풍자적 요소들. 그러니까 마르타라고 하는 인물이 헌신적인 인물이에요. 굉장히 헌신적인 인물이고 되게 선한 인물입니다. 그 인물이 위기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데 봉착하는 문제들은 결국은 이제 그녀의 거죠. 이민자라고 하는 그 출신 성분 때문인 거죠. 그 모습은 바로 뭡니까? 이제 트럼프의 반이민자 정책과 겹쳐집니다. 그러면서 이 안에 이제 미국 사회 분열되어 있는 미국 사회의 모습들이 보여져요.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마이클 셰넌이 연기하는 이제 출판사를 경영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은 제이콥이라고 하는 인물은 되게 꿍한 이제 10대 소년인데 백인 뭐라고 불리냐면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캐서린 랭포드 같은 자유주의자 조니의 딸 맥 역할을 하는데 이 맥의 입을 빌자면 이 백인 나치주의자
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그 백인 우월주의자죠. 그 제이콥이라고 하는 소년과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월트는 일종의 보수주의자, 그 공화당을 대표로 하는 이랬던 보수주의자에 해당되는 인물에 해당되고요. 존이라고 하는 이제 그 히피성을 지니고 있는 뭐 요가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 보는 토니 콜레트가 연기하는 역할과 그의 딸 맥은 좀 민주당 지지자들 일종의 진보주의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뭐 린다, 제이미 리 커티스고 그의 아들 역할로 우리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등장을 합니다. 랜섬 역할로. 그는 이제 랜섬은 또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 그 생일 당일날에는 이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와 갈등을 빚고서 그 확 싸우고 떠나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이 그 갈등들이 이 아버지의 한란이라고 하는 중심 인물의 이 가정에서의 사망과 그 다음에 그의 유산 상속의 이제 문제를 놓고 대립이 벌어지는 거죠. 그 갈등들의 모습은 이제 딱 그 모습입니다. 좀 미국 사회의 분열상의 모습들, 그리고 그들이 이제 대하고 있는 그 이 마르타라고 하는 인물, 늘 가족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정작 이 마르타는 자신이 계속 챙겼던 케어했던 한란의 장례식에는 초대받지 못해요. 그래서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널 초대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했어라는 말을 서로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누가 반대를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다 합의했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이민자에 대한 그 미국인들의 이제 일종의 모순점, 이율배반적인 상식들, 그들이 이제 그들이 우리 몫을 가져갈 거라는 것에 대한 공포, 들이 이제 은연중 깔려 있는 거죠. 이들의 이제 이 백인 부르주아지들의 사고 방식 속에 깔려 있다는 거죠. 그런 모습들을 이제 언뜻 잘 보여줍니다. 뭐 언뜻이라기보다는 뭐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죠. 그런 이제 그 속에서 마르타는 이제 자기의 또 살 길을 찾아 나가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영화가 중반 이후에 전개되면서 이제 뭐 제가 그 얘기부터 하면 이제 바로 스포일러라는 얘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엉키고,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이 이제 중반쯤 밝혀집니다. 이 영화의 반전이 한 두 번 정도 일어나는데 사실 반전 자체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농도가 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뭐 이 영화에서 급변한다 이런 인물도 사실은 없고, 그래서 사실 영화 자체는 그 추리극이라기보다는 그런 좀 촘촘한 그 영화적 배경,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전개되었던 얘기들이 이제 활용되는 측면. 그러니까 가령 이 영화의 그 배경으로 자주 쓰이는 등장인물들이 이제 앉는 의자가 그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그런 의자처럼 막 칼 같은 걸로 막 엉켜져, 무기들로 막 엉켜져 있는 의자거든요. 그 미스테리의 제왕이기 때문에 이 한란이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활용이 된다거나 그 반복되어 하는 대사, 뭐널 초대하려고 했는데 다른 가족이 반대로 초대하지 못했어 라든가 이런 대사들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보면 아주 구성을 잘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연출이 잘 된 영화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간에 실제 폭력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영화고, 사람들이 보여지는 표정과 의식, 사고, 그 다음에 그런 대립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풍자극에 가까운 추리극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나름대로 이제 이런 지적 유의를 즐기는 분들 자체, 그러니까 이제 스릴러적인 막 그런 긴장감 막 이런 것들만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담고 있는 함의를 좀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영화는 뭐 꽤 흥겨운 오락 영화고, 그 오락 영화의 틀 안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. 아주 가벼운 톤으로 경쾌하게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,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하는 브누아 블랑 같은 인물이 약간 붕 뜬 인물이에요. 그래서 붕 뜬 인물인데 실제로 이제 현실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니까 그가 와서 이제 영화적인 전개의 톤을, 현실적 무게감을 좀 가볍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나이버스 아웃은 좀
여러분들이 뭐 즐겁게 볼 만한 그런 영화지 않느냐. 그 영화의 초반부부터 끝부분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대사 따라가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나이브스 아웃의 가이드 리뷰고요. 배우들 보는 재미로만 해도 상당히 즐거운 영화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. 안녕히 계세요.